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망 원인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심장 건강에서는 뭘 먹느냐보다 뭘 안 먹느냐가, 그리고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병원 가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이런 거 받아보시잖아요. 그 숫자만 보고 200 밑으로 떨어졌네. 이제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수치는 완벽했는데 몇 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초반 남성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콜레스테롤도 180, 혈압도 125에 80, 완전 모범생이죠? 본인도 난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검사해 보자고 했어요.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 목의 경동맥은 어떤지, 심장 혈관에 문제는 없는지. 일주일 뒤에 결과 보시고 그분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혈관은 이미 70대 중반 수준으로 딱딱해져 있었어요. 목 혈관에는 찌꺼기가 상당히 쌓여 있고, 이게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릴게요. 60대 넘어가시면서 우리 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첫째,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새 호스가 오래 쓰다 보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둘째,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랑 칼슘 같은 게 쌓이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셋째, 심장 근육 자체도 두꺼워지면서 펌프질이 예전만큼 잘 안 돼요. 그러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늦출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별한 체질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심장병 예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혈관이 좁고요. 피가 더 끈끈해요. 그리고 짠 음식에 대한 반응도 훨씬 민감해요. 실제로 똑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혈압이 1.5배 더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태생적으로 20% 정도 낮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이런 거요. 왜 등푸른 생선이 심장한테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이랑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의 심장 상태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실제로 75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고혈압이랑 당뇨를 20년째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 수준이었거든요. 할머니, 평소에 뭘 특별히 드세요? 했더니 평생 생선을 주 3-4번 꾸준히 드셨다더라고요. 등푸른 생선의 핵심은 EPA, DHA라는 오메가3예요. EPA는 피가 끈끈하게 뭉치지 않게 해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해요. DHA는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요. 둘 다 염증을 줄여서 혈관 안쪽을 보호해줘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세요.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그러니까
100에서 150g 정도요.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면 가장 좋고 튀김은 좋은 성분을 다 망가뜨리니까 피하세요.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이 협심증 진단받고 저한테 오셨어요. 약 치료 받으면서 제가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라고 했거든요.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 봤더니 막혔던 혈관이 상당히 뚫려 있더라고요. 물론 약도 드셨지만 생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해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이런 것들요. 견과류가 어떻게 심장을 지켜줄까요? 견과류의 마법은 바로 좋은 기름에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기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이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피 흐름을 좋게 해줘요. 종류별로 뭐가 특별한지 알려드릴게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제일 많아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 대단해요.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뇌혈관, 심장혈관 둘 다 좋아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아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하루에 한 줌이면 돼요. 30g 정도. 아몬드로 치면 23개, 호두로 치면 14쪽 정도예요. 소금 안 친 걸로 드시고 가능하면 생것이나 살짝 볶은 것만 드세요. 이런 성공 사례도 있었어요. 70세 할머니가 콜레스테롤이 280이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몬드 20개씩 3개월 동안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22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약 없이도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요. 베리류가 혈관을 어떻게 지켜줄까요? 베리류의 힘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에 있어요. 이게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안쪽을 보호해 주거든요. 또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줘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8년 동안 9만 명을 쭉 지켜본 연구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베리류를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34%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종류별로 어떤 게 특별한지 보세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제일 많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딸기는 비타민C가 엄청 많고 엽산도 풍부해요. 라즈베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아요. 블랙베리는 비타민 K가 많아서 피 건강에 도움돼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컵, 그러니까 150g 정도면 충분해요. 신선한 게 제일 좋지만 냉동도 영양가는 거의 똑같아요.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요. 잎채소가 혈압을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잎채소에는 질산염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 넓혀줘서 혈압이 떨어져요. 실제로 시금치 주스를 마신 다음에 2~3시간 뒤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수은주 밀리미터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엽산이라는 숨겨진 보물도 있어요. 잎채소에 많은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줄여줘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혈관 안쪽이 상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와요. 종류별로 뭐가 특별한지 보세요. 시금치는 철분이랑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케일은 비타민 K가 제일 많고 칼슘도 엄청 많아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있어요. 상추는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도 좋아요.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매일 두세 컵 분량을 목표로 하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살짝 데치면 양이 줄어서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신장 결석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거들이요. 콩이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까요? 콩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엄청 많아요. 이게 장에서 담즙산이랑 붙어서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간에서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려고 콜레스테롤을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정말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요. 매일 콩을 한 컵씩 드신 분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1.5%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무려 18%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종류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고 밥에 넣어 드시기 좋아요. 강낭콩은 식이섬유가 제일 많고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렌틸콩은 삶는 시간이 짧아서 편해요. 수프나 카레에 넣으면 좋아요. 병아리콩은 중동 음식인 후무스 재료인데 견과류 같은 식감이에요. 이런 성공 사례도 봤어요. 68세 남성분이 콜레스테롤이 260이었어요. 매일 점심에 콩밥 드시고 저녁에는 콩나물 무침을 꾸준히 드시라고 했거든요. 4개월 만에 21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스타틴 약물이랑 비슷한 효과였어요. 여섯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메밀 이런 거들이요. 통곡물이랑 흰쌀의 차이를 아세요? 통곡물은 겉껍질, 배아, 알맹이를 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흰쌀이나 흰밀가루는 영양소의 80% 이상을 다 깎아버린 빈 칼로리예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대단한 성분이 있어요. 귀리랑 보리에 특히 많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심장 건강에 좋다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종류별로 뭐가 좋은지 보세요. 현미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걸 막아줘요. 귀리는 베타글루칸이 제일 많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고 글루텐도 없어요. 보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가요.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갑자기 다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흰쌀 3에 현미 1 비율로 시작해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아침에는 오트밀로, 점심 저녁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이 혈관을 어떻게 지켜줄까요?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에만 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천연소염제 역할을 해서 이부프로펜이랑 비슷한 항염 효과를 낸다고 해요.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예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어요. 어떻게 고르고 써야 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시고 어두운 병에 들어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빛이랑 열에 약하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뜨거운 팬에 볶기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거나 완성된 요리에 뿌려서 드세요. 하루에 두세 큰술 정도면 충분하고 칼로리가 높으니까 다른 기름 쓰는 양은 줄이셔야 해요.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피해야 할 음식들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확신한 건데, 좋은 음식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트랜스지방, 이건 혈관의 최대의 적이에요. 트랜스지방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면서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요. 이런 짓을 하는 지방은 트랜스지방밖에 없어요. 게다가 혈관 염증까지 심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빨리 오게 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꼭 아셔야 해요. 마가린, 쇼트닝 들어간 제품들, 시중에 파는 과자, 쿠키, 크래커, 치킨, 도넛같이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들, 일부 빵, 케이크, 도넛류. 뒷면 성분표 보시면 부분경화유라든지 트랜스지방이라고 써 있는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과 혈관의 적이에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의 양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벽도 상하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에 더 민감해서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런 곳에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라면, 냉동식품, 케첩, 간장, 각종 소스들. 나트륨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들은 요리할 때 마늘, 생강, 허브 같은 천연 재료 많이 써보세요. 외식할 때 싱겁게 해주세요. 부탁드려 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 쓰세요. 첨가당은 달콤하지만 혈관을 파괴해요. 설탕이 심장에 어떻게 나쁠까요? 설탕, 과당, 물엿 같은 첨가당들은 혈당을 확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올리고 혈관 염증도 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곳에 설탕이 숨어 있어요.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 과일 주스, 요거트, 시리얼에 들어간 설탕, 케첩, 바비큐 소스 같은 소스들, 빵, 과자, 아이스크림. 건강한 대안들을 찾아보세요. 물이나 무설탕 차 많이 마시세요. 단맛 나는 거 생각날 때는 신선한 과일로 계피, 바닐라 같은 천연 향료 써보세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쓰세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내 심장 상태부터 체크해 보세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체크법.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정상은 분당 60에서 100번 뛰어요. 너무 불규칙하거나 빠르거나 느리면 병원 가보셔야 해요. 계단을 한층 정도 올라갔을 때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뭘 먹는지 적어보세요. 지금 드시는 모든 음식을 일주일간 적어보세요.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하루에 채소랑 과일을 몇 번 먹나요? 일주일에 생선을 몇 번 먹나요? 견과류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가공식품이랑 외식은 어느 정도 하나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나요? 2단계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세요. 1주차 좋은 거 하나씩 더해보세요. 급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가거든요. 일단 지금 드시는 것에 좋은 거 하나씩 더해보세요. 아침에 견과류 한 줌 더 드셔보세요. 점심에 샐러드 한 접시 더 시켜보세요. 저녁에 생선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베리류 드셔보세요. 2주차 나쁜 거 하나씩 빼보세요. 콜라를 물이나 무설탕 차로 바꿔보세요. 과자를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라면을 현미밥과 나물로 바꿔보세요. 마가린을 올리브 오일로 바꿔보세요. 3주차 요리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요리 해보세요.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 써보세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많이 써보세요. 국물 요리할 때 소금 양 줄여보세요.
3단계 심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사법. 순서 바꿔서 먹기만 해도 효과 대단해요. 식사할 때 순서만 바꿔도 심장 건강에 엄청 도움이 돼요. 먼저 채소랑 샐러드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 생선, 두부, 달걀. 마지막에 탄수화물 현미밥, 통밀빵. 왜 이렇게 하느냐면 채소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덜 나와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까? 6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데 순서만 바꿨더니 3개월 만에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4단계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팁들. 하루 물 마시기로 혈액 끈적함 방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하루에 1.5-2L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씩 마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 주의하세요.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약 드시는 분들은 음식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특히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많은 잎채소 조심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칼륨 많은 과일 양 조절하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사 패턴 바꿀 때 혈당 체크 자주 하세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심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져요. 첫 번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 왜 운동이 심장에 좋을까요? 운동하면 심장 근육이 튼튼해져요.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도 만들어져요. 만약 기존 혈관이 막혀도 우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무리한 운동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충분해요. 30분이 힘들어요 하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똑같은 효과예요.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72세 할머니가 협심증으로 오셨는데 운동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 아파트 단지만 천천히 걸으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나와요.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염증도 심하게 만들어요. 시니어는 몇 시간 자야 할까요? 하루 7-8시간은 자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숙면을 위한 팁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 잠자리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끄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려요.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줘요. 시니어 특유의 스트레스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가족 관계 등등. 이런 스트레스들이 심장을 아프게 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로는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취미 생활 하나씩 찾아보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해 보세요. 웃을 수 있는 일들 자주 만들어 보세요. 실제 성공 사례들로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75세 김씨 할머니입니다.
김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약만 7종류를 드시고 계셨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식사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순서 식사법이랑 등푸근 생선, 견과류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거든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혈압약 2개를 줄일 수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수치로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요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하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 68세 박씨 할아버지입니다. 박 아저씨는 협심증으로 시술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재발이 무서워서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여전히 가슴 답답함이 있으셨어요. 운동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베리류를 꾸준히 드시게 하고 트랜스 지방이랑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1년 후에 관상동맥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서 혈류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70세 이씨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신 후에 우울증까지 생기셨거든요. 이제 뭘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면서 포기 상태였어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상담하면서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블루베리 한 컵씩만 드시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호두 몇 개씩 그렇게 하나씩 늘려갔어요. 신기한 건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시더라고요. 2년 후에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 결혼식까지 봐야겠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25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70세, 80세에도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3개월, 6개월 지나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편해지고 계단 올라갈 때도 덜 힘들어지실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